네, 국회 법사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전화로 연결해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예, 방금 전에 박은정 TV 끝나는 거 보자마자 저희가 전화 드렸습니다. 지금 이동 네. 중이신데 전화 연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너무 다급해서 의원님께 몇 가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우선 법원에서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구속 취소 인용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측에서 되게 많은 걸 주장을 했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받아들여 준 거거든요. 근데 구속 취소는 이제 형사소송법 93조에 구속 사유가 소멸하거나 구속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 법원의 결정문을 제가 지금 보니까 네.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구속 기소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구속이 취소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실체적인 판단이 아니고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의 문제인데 이 계산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법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법의 이제 문헌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 결정 이유 중에서 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간, 이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거든요. 네. 그 규정 형사소송법상. 그러니까 그 기간을 빼고 구속 기간 열흘 이렇게 그 검찰의 구속 기간 열흘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네. 근데 그 뺄 때 저희가 그 형사소송법 규정에 수사 서류, 그러니까 네. 법원에 간 날과 예. 돌아온 날의 기간을 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날이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죠. 예. 규정 법에. 예. 그래서 그동안 제가 검사 24년 했지만 네. 그동안 많은 구속 사건에 대해서 구속 기간 계산을 할 때 날로 계산을 했어요. 날로 24년 그러니까 검사. 예, 날로 네, 계산. 시간으로 계산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그래서 예. 날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날짜를 계산을 해서 그 날짜가 열흘이 되는 그날 12시 전에 기소를 하면 그건 적법한 기소였단 말이죠. 이때까지. 예. 근데 이제 와서 이 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의 그 구속 기간을 빼는 그 기간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예, 오늘 수십 년 동안 날로 계산해서 우리가 구속 기간을 계산을 했는데 네. 윤석열 피고인만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예. 이거 말이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결정은 검사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즉시 항고를 할 사안이죠. 네. 즉시 항고를 해서 다투어야 될 사안이고, 네. 저는 다투면은 이것은 뭐 서울 고법에서 즉시 네. 항고에 대해서 이게 그 심사를 하게 되면 이거 그러니까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적부심이라고 있거든요. 예. 적부심.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하면 또 수사 기록이 법원에 갔다가 오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구속 기간에 또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체포 적부심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속 적부심은 그렇게 하는데. 빼지 마라. 근데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은 그걸 빼는데 똑같은 적부심인데 체포 적부심 신변과 관련된 체포 적부심에서는 왜 그걸 빼야 되는 건지 그게 맞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체포 적부심을 거의 하지 않아요. 제가 검사 20년 넘게 했지만 체포 적부심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사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판례도 없고 법리도 없는데 그렇지만 구속적부심이 빼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체포적부심도 당연히 빼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체포적부심을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체포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법원에서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체포 수사 기록을 또 보낸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렇게 했죠, 공수처가. 그렇죠. 이번에 공수처가. 예. 네,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그 48시간 이내 그 시간에 예. 체포 적부심이 법원에 가고 오고 한 그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일에 하루가 걸렸다면 네. 48시간이 아니라 예. 72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게 체포영장이 체포 적부심을 했다면 하루가 예. 걸렸다면 예. 24시간이 걸렸다면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 3일 이내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런데 그 구속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체포 적부심을 한 그 하루 24시간은 구속 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그 규정이 안 네. 들어간다. 예. 그러면 체포 적부심을 한 사건은 구속 기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체포 적부심을 한 사건은 네.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은 그 구속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고 네. 체포 적부심은 들어가고. 구속 기간에 들어간다고 하고 이거는 예.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고무줄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의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런데 그 법 체계상 그것은 구속의 규정은 당연히 체포에 이렇게 준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입법에 따라서 네네.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법원 입장에서는 막 최대한으로 뭔가 피고인 윤석열에게만 굉장히 특별하게 결정을 하게 되면 네. 이런 경우엔 그동안의 수사를 했던 이 절차와도 다르고 예. 굉장히 극소수의 견해로 보여져요. 이 결정은. 네네네. 그래서 너무 극소수의 견해라서 뭐 어떤 검사라도 이것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해서 네. 아마도 이것은 다퉈야 될 사안이죠. 검찰에서 아마 즉시 항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헌재 판결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이게 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까 보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중요한 것은 날로 계산을 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이 9시간 40분 도과했으므로 이게 네. 불법 구금이다라는 윤석열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게 석방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조성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410조에 집행 정지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에 집행이 정지되는 거예요. 석방이. 네. 그래서 그 410조에 따라서 정지되면은 석방을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그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서 그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서 한 즉시 항고의 네. 경우에 그 결정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이 410조는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속 취소의 경우가 아니라 구속 집행 정지의 경우에 집행 정지의 경우에 구속 취소가 집행 정지 아니라 경우에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예. 그 집행이 정지된다는 그 규정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구속 집행 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 그러니까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예. 그 집행 정지가 된다는 410조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예. 그냥 구속 취소가 그냥 그대로 예.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구속 취소가 집행이 되면 석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다른 게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결정한 사례는 네. 구속 집행 정지하고 보석의 경우에 그렇게 판단을 해줬거든요. 네네. 근데 구속 취소에서는 판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 93조에 네. 따라서 구속 예. 취소를 결정을 하고 97조에 의해서 구속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집행 정지가 된다고 보는 것이 법 해석상으로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방을 하지 않는 게 네. 법률에 따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위헌이라고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법기술을 하도 부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석방에 대해서 또 검찰에서 또 다르게 해석을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네. 즉시 항고를 하고 네. 즉시 항고를 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이 정지되는 그렇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방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네. 지금 네. 그러니까 7일 안에 항고를 해서 즉시 항고를. 네, 즉시 항고를 해서 석방하지 아니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와야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숙의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거다. 구속 상태에서. 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다 국민들은 이제 그런 트랙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중앙지법에서 이 구속 취소를 인용하는 바람에 이러다가 또 석방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국민들께서 많이 있고 저희 애청자분들께서도 이러다 석방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법이 너무 네. 어렵네요. 따질 것도 많고 이제 이런 댓글들 주고 계신데 그 가능성은 제로다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로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피고인이 한 게 새로운 것들이에요. 최초이고, 최초. 그동안 한 예가 별로 없는 법 기술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논란의 여지가 많고, 예. 그래서 검찰에서 아마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법을 제대로 적용을 그대로 한다면은 석방하지 않고 즉시 항고해서 항고심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위헌의 결정이 과거에 집행정지 관련해서는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피청구인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 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으면서 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고 또 예. 그거에 대해서 효력정지 또 가처분 이런 것들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집행정지 규정이 효력이 정지가 되고 어허. 그러면은 석방을 해야 되는 이런 또 예기치 못한 사례가 발생은 할 수는 있습니다. 아, 정말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이게 되게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네. 많이 놀라시고 걱정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때 법률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하고 또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또 네. 우리가 예. 또 이 피청구인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예.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하루라도 빨리 나와줘야 이런 국민적 그렇죠. 혼란이 좀 잠식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당초 이르면 3월 7일 오늘 선고가 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평일을 한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는 나오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서 평의는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네. 다만 선고와 관련해서 이제 언제 할 것인가를 또 평의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오늘 선고하시면 좋았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박근혜 때와 비교했을 때 오늘 네. 정도 선고해도 이게 무리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좀 기다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 조금 미뤄졌는데 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은 마은혁 재판관이 선고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출석 법관으로 9분이 이렇게 선고에 앉아 있으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 좀 기다렸던 것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오늘까지 평일을 잡고 기다렸는데 안 한 거죠, 최상목이. 지금 안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안 되는 경우에는 다음 주에 선고 기일을 잡아서 선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통상 선고는 한 2, 3일 전에 하는데 그러려면 오늘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 후반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조금 문제 제기를 드렸던 게 네. 3월 11일 날 하는 것이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했을 때 네. 맞거든요. 예. 2주 만에 선고를 한 거. 그러니까 적어도 3월 11일 날은 선고를 하셔야 해야 네. 그래야 무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무리한 너무 빠른 선고가 아닌 거예요. 예. 그동안 그러니까 박근혜보다는 늦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보다는 선고가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와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런데 11일 저는 적어도 11일 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리하거나 빠른 선고가 아니고. 네. 그런데 아마 다음 주에 선고기를 잡으면 11일보다는 늦어질 텐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3월 12일 이전에 선고를 해야 그 재보궐선거하고 같이 대선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선거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또 정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게 선거 비용이 367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예. 그런 이유로 제가 3월 12일 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다음 주에 뭐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선고 예. 날짜는 잡으실 텐데 저는 뭐 다음 주 중에는 선고를 하실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통상 검찰이 뭐 입장을 밝히고 즉각 항고하겠다 뭐 이런 네. 입장을 본디 밝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즉각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게 적법하다. 네. 기소 자체가 적법하다. 네네. 이렇게 먼저 발표를 했고, 다만 이제 즉시 항고를 언제 할지, 네. 피고인에 대해서 석방을 할지 여부는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통상의 범주에서 보면 적법한 기소를 했으므로 네. 조만간 뭐 즉각 항고하겠다라는 예. 입장까지 원래는 이게 세트로 한 문장으로 예. 브리핑 자료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네. 앞단은 밝히고 뒷단은 밝히지 않아서 예. 이 즉시 항고에 대한 그 뭐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가. 예.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 건은 결정 자체가 매우 다툼의 여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해서 다투어야 하는 거죠. 네. 만약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예. 네, 그래서 즉시 항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다들 이러다가 또 이 내란 속에 풀려나서 제2, 제3 계엄하면 그 혼란을 어떡할 거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오늘 긴급 라이브를 저희가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의원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법률적으로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저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즉시 항고해서 다퉈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에서 계속해서 법기술을 계속 부리고 최초의 사례들이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지난하긴 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법률적으로 잘 대응하고 또 내일 또 저희들이 또 집회에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내란 수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단죄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무부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입장을 좀 발표했는데요. 이 맥락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못 봤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과거의 구속 집행 정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네네. 그거 때문에 그렇게 법무부가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저는 맞지가 않고 네. 법률적으로는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410조가. 네네. 그래서 적당하지 않고 그대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법률적인 적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뭐 긴급하게 전화 연결 부탁드렸는데 너무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주 월요일 의원님 또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고 자세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